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자, 드디어 프리즈 위크, 아트 위크, 키아 프리즈 위크 등등으로 불리는 행사 기간이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전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키아프 도슨트는 안 하나요? 라는 문의. 또 하나는 전시 뭐 보러 가야 되나요? 너무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기가 좀 바빠서 이렇게 다 모아서 아예 그냥 관람 동선을 오늘 짜드리겠습니다. 공들여서 이렇게 관람 동선 짜는 김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세화미술관에서 열리는 노노탁, 작가 듀오 노노탁의 국내 최초 개인전인데요. 전시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20분 구독자분들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전시 관람권 드릴 테니까 오늘 이 강북편, 특히 삼청 강화문 라인 전시 보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람 동선을 짜려고 보니까 서울을 넘어서 아예 그냥 전국구 단위로 지도를 그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강북, 서울의 강북에서도 종로구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갤러리가 한 800개 이상이 있고요. 미술관, 박물관은 200여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수가 몰려있는 곳이 서울, 그 중에서도 종로구입니다. 갤러리 총 800여 개 중에서 120개 정도가 종로구 에만 있고 미술관, 박물관 중요한 건 다 있고 시장 매출로만 보더라도 갤러리 전체 매출의 50에서 55%가 서울이라면 전체 국내 거래의 25에서 30%는 종로구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로의 삼청 광화문 라인입니다. 삼청동 라인, 광화문 라인. 요것도 이제 두 쪽으로 나뉘는데 일단 삼청 라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청로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핵심으로 가운데에 있고 이쪽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안국역에서 오는 방법과 경복궁역에서 오는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안국역 라인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안국역으로 오시는 분들 인사동으로 빠지는데 나라면 인사동보다 공예박물관 먼저 가겠습니다. 서울시 공예박물관에서 지금 한국과 폴란드의 교류전인데 섬유공예 교류전입니다. 지금 현대미술이 핫한데 갑자기 웬 공예, 섬유공예라고 하실 텐데 제가 요즘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한국의 공예 그리고 특히 공예박물관의 전시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서울 공예박물관이 공식 개막은 26일에 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개최하는 한국 폴란드 공예 교류전 집 옷을 입다라는 전시인데 한국의 24절기 그다음에 폴란드의 12계절을 주제로 한 전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들어가자마자 아예 미술관 안에 박물관 안에 집을 지어놨습니다. 집 자체는 장영철 건축가가 만들었고 한옥 내부에는 공예 작가가 고소미 작가가 창호와 지붕을 만들고 김영은 작가가 이렇게 휘장을 만들고 그리고 온누비 작가팀이 또 누비 이불 이런 걸 만들었는데 사진만 보시더라도 어머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다는 게 놀라울 테고 공예라는 게 특히 한국 미의 여러 가지들을 품고 있는 공예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핵심 매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창호지 밋밋하게 바르는 게 아니라 안동포를 소재로 한 이 창문, 지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는 것들까지 공예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삼청로로 걸어 들어가면 첫 번째 갤러리는 갤러리 현대입니다. 아까 봤던 공예박물관의 안동포에서 우리 한지의 미감 잠깐 떠올리셨다면 갤러리 현대에서는 오랫동안 한지를 소재로 작업해온 중진 여성 작가 김민정 작가의 개인전이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가 유럽으로 건너가 활동을 하면서 서예, 동양정신, 수묵화의 전통 그러면서 한지를 불로 그을리고 태워서 만드는 작업들로 자신만의 고유한 양식을 이룬 그런 작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보이는 신작 그 다음에 작년 아트바젤에서 언리미티드 섹션에서 선보여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던 대형 작업도 이번에 국내 최초로 전시를 합니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딱 챙긴 게 한지, 어디서 가든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한지를 들고 갔는데 유럽에서 시작한 동양의 정신성이
현지 사람들한테는 1970년대 단색화 못지않은 그런 한국미의 핵심과 정수를 가지고 있다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해외 미술관 전시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국내에서도 작품을 선보일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 삼청로의 특징은 갤러리 옆 미술관, 미술관 옆 또 미술관, 갤러리 현대 바로 옆에 미술관입니다. 금호미술관에서는 유현미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현미 작가 탁 들어가면 1층에 무대, 설치예술 같은 게 보이는데 사진 작가입니다. 사진 작가인데 그냥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연출된 어떤 상황을 이제 촬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진의 미학을 표현하는 회화 같은 사진 혹은 사진 같은 회화를 추구하는 작가입니다. 금호미술관 전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최근 시리즈가 십장생 시리즈여서 역시나 요즘 한국 미술이 세계적 주목을 받으면서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금호미술관 옆에서 한 20m도 안 떨어진 곳에 한국 미술의 중심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한 한국 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이 전시 당연히 챙겨보셔야 되죠. 86점의 작품만으로 1만 점이 넘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의 핵심을 총정리하고 한국 현대미술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전시들이 있습니다. 마침 지금 LG 올레드와 국립현대미술관이 협업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MMCA LG 올레드 시리즈의 첫 전시로 한국의 90년대생 작가 추수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LG 올레드가 아무래도 후원해서 그런지 거대한 이 미디어 월이 신비롭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펼쳐지는 작품도 뭐랄까 생명의 신비와 새로운 생명과학 윤리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설치와 곁들인 미디어 아트 작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90년대생 작가를 만나볼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이 사랑하는 예술가, 물방울 화가 김창렬의 대규모 회고전도 또 함께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김창렬 작가는 1929년생이고 2021년에 돌아가신 작가인데 작가가 돌아가신 이후에 첫 번째 대규모 미술관 회고전입니다. 작가의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피, 땀, 눈물 걸러서 일궈낸 그 물방울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미공개 작품 31점을 포함해서 총 120여 점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벌써부터 인기여가지고 지금 줄 서고 난리던데요. 김창렬의 물방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챙겨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90년대생 작가 그리고 돌아가신 작가까지 봤으면 요 가운데 이게 몸통을 이루는 작가들 국립현대미술관에 올해의 작가상 전시가 마침 열리고 있으니까 그 전시로 또 한국 현대미술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 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있는 이 올해의 작가상 전시 원래는 1995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의 작가를 선정해서 지금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를 이제 전시를 통해 선보였었는데 2012년부터는 SBS 문화재단과 함께 4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일단 각각의 개인전을 보여서 나중에 전시 후반부쯤에 가서 최종 수상자 1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작가들을 선보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올해에는 김영은, 김지평, 언메이크랩, 이명주 이렇게 4팀의 작가들이 선정이 됐는데 이명주 작가 같은 경우는 프리즈 어워드를 올해 받았어요. 그러니까 겹경사죠. 이명주 작가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런 믿음 그러니까 왜 가짜 뉴스를 왜 믿게 됐는가 이런 것까지도 아마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요. 동양화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한 김지평 작가 그리고 기술과 예술이 만드는 이 미래상의 허점을 파헤치는 언메이크랩 그리고 듣는 행위, 듣는 것과 또 여러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파헤친 김영은 작가 이렇게 4팀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테라로사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걸어 나오면 국립현대미술관 바로 옆에 학고제가 있습니다. 학고제에서는 이번 프리즈 위크를 맞아서 흙을 주제로 한 흙으로부터라는 전시를 합니다. 역시 학고제. 학고제는 그 이름에서부터 옛것을 배우고 익혀서 이 현대의 새로움을 재해석하자라는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데 이번 프리즈 위크
아무래도 해외 미술관 관계자들까지도 많이 관심 기울이는 시기이다 보니까 늘 고민하나 봅니다. 우리의 근원은, 우리 미술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흙이라는 이 보편적인 소재, 그리고 그 흙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를 조선시대 도자기에서부터 김환기, 그리고 붓질의 미학을 보여주는 송현숙 작가, 그 다음에 이진용 작가. 이진용 작가 같은 경우에는 고대의 정신성을 또 이렇게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작가이고요. 박광수, 로화정, 지근욱 작가까지 총 90여 점의 작품을 통해서 흙을 소재로 한 한국 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도자기와 현대미술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보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고요. 박광수나 로화정 같은 젊은 작가들이 또 이런 우리의 흙의 정신성을 또 어떻게 이어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재미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고제 앞에 서면 길이 두 갈래가 나옵니다. 정독도서관 쪽 언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청와제 쪽으로 갈 것인가. 자, 힘들어도 저는 둘 다 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보통 시기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거의 지금 올림픽 시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맨날 이러는 게 아니라 딱 이 시즌 8월 말 9월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여러 전시들이 집중적으로 열리니까 조금 다리 아프시더라도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다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 않은 길은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국제갤러리부터 가보겠습니다. 국제갤러리는 우리나라의 이 수백 개 갤러리 중에서 최정상급 탑 오브 탑 갤러리입니다. 이번에 여러 건 전시를 열고 있기 때문에 좀 아기자기한 미술관에 다녀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3개의 전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즘 미술계, 어쩌면 지금 세계적 화두일 수도 있는 여성 예술가에 대해서 집중한 전시가 마침 열리고 있습니다. 여성 예술가들,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세상의 반쪽인데요. 일단 루이스 부르주아. 이번 시즌 최고의 전시를 꼽으라면 호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회고전인데요. 그 회고전에 발맞춰서 국제갤러리에서도 9월 2일부터 루이스 부르주아의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국제갤러리는 K1, K2, K3 3개의 전시장과 또 한옥 전시장까지 총 4곳을 가지고 있는데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은 K3와 한옥에서 열립니다. 이 작가의 중요한 드로잉과 그리고 붉은 과슈를 사용해서 이렇게 손이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변주한 그런 연작 시리즈, 호암미술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 커플이라는 제목의 설치 조각 작품, 한옥 전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커피 필터 드로잉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K1에서는 갈라포라스 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갈라포라스 킴, 이름이 한국계라는 느낌 드시나요? 갈라포라스 킴은 한국계의 아르헨티나 작가입니다. 국제갤러리가 새롭게 영입한 이제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기관이 어떤 체계와 어떤 방식으로 유물을 나누는가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나누고 보는지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딱 보면 좀 박물관 유물 전시인가 싶을 정도의 독특한 형태의 작업을 선보이는데 한국계 이 젊은 여성 작가가 만들어갈 미래적 가능성을 이번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자연과 협업해서 만들었다는 드로잉 작품 연작 5점을 이번에 새롭게 선보입니다. 자, K3와 K1 전시 말씀드렸고요. K2에서도 그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독특하게 아트선재센터가 주최했고, 그러니까 아트선재센터의 예술감독인 김선정 감독님이 기획을 했고, 국제갤러리 그리고 투게더라는 곳에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입니다. 총 11명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여성 그리고 퀴어라는 주제로 작업합니다. 퀴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성소수자들의 그 문화를 이제 아울러서 이제 퀴어 문화, 퀴어 예술이라고 하는데, 여성 예술가를 마이너로서 그동안 봤었다면 그 마이너보다도 또 더 마이너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퀴어 예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그렇게 대규모로 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 전시를 기반으로 해서 장차 이제 아트선재센터는 내년 3월에 국내 최대 규모의 퀴어 그룹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정말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참신한 여성 미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제갤러리 K2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는 오프사이트
2탄 11가지 에피소드. 오프사이트라는 것은 사이트, 그 장소를 오프, 떠났다는 건데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술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장소성을 떠나서 이제 전시를 한다는 의미로 이제 아트선제센터가 오프사이트 전시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그 두 번째 전시고 총 11명의 작가 팀이 참여하기 때문에 11개의 에피소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오프사이트는 공간만 떠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몸을 벗어나거나 혹은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제도에서 벗어난 것까지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기획 의도입니다. 아까 안 갔던 길 다시 가겠습니다. 정독도서관 쪽으로 올라가서 아트선제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지난달부터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아트선제센터는 이제 그 현대식 건물 본관이 있고 옆에 한옥미술관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요. 아트선제센터 문이 닫혀 있고 문이 안쪽에서 이렇게 흙이 꽉 차 있어가지고 나 안에서 공사하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뭐였냐면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아드리안 비아르 로하스, 이름 조금 어렵습니다. 아드리안 비아르 로하스라는 작가가 적군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전시를 엽니다. 9월 3일에 개막해서 내년 2월 8일까지 열리는데 이 작가는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장소 특정적 설치 예술을 선보인 작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 맞춤형의 설치 작품이라는 건데요. 미술관 전체를, 미술관 건축물 전체를 자기 작품처럼 주무른다는 거지. 작가는 이걸 이제 조각적 몸체라고 했는데 물어봤던 미술관 사람들이 우리 미술관 리모델링 할 때 됐는데 거의 뭐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냥 벽이면 벽, 바닥이면 바닥 다 때려 엎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프리즈 위크 시즌에 가장 또 주목받는 전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드리안 비아르 로하스의 전시. 아트선제센터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이화이 갤러리에서 이번에 허달재 화백의 또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살짝 맛보기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관람할 수는 없는 곳이 됐는데 청와대가 대중에게, 국민에게 개방됐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미술 작품이 딱 두 점이었습니다. 하나가 전형림의 통영항이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허달재 화백의 매화 병풍이었거든요. 바로 그 주인공 허달재 소품 전시가 열리고 있으니까 아기자기한 그 전시도 놓치지 말고 나오면 됩니다. 자, 현대미술만 너무 달리면 진 빠지죠. 안국역에서 시작한 이 삼청 라인은 경복궁을 가로질러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경복궁을 가로지르면 국립고궁박물관이 나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금 궁궐을 장식했던 마지막 궁중회화 6점을, 그러니까 창덕궁의 마지막 궁중회화 6점을 일괄 공개하는 최초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못 보면 100년 동안 못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박물관이 개관 20주년 특별전으로 마련을 했고요. 창덕궁에 걸려있던 벽화는 높이는 거의 180cm, 그러니까 성인의 키 높이이고 폭이 5m에서 8m까지 엄청 큰 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벽에 걸려있는 벽화는 궁궐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건데 이 벽화들을 전시를 해놓은 거니까 꼭 가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갈 게 너무 많다. 갈 길이 머니까 일단 여기까지 딱 적어 놓으시고 출발하시죠. 전시 보러 갑시다.